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겪은 사연을 어디다가 말하기가 어려워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삼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37살, 아내 지영이는 32살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키 163의 지영이는 가슴은 작지만 가늘고 긴 다리가 매력적이고 슬림한 체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는 우리는 요즘 서로의 생활로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 초의 달콤한 생활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고 잠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죠. 이래서는 아이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해외여행을 제안했어요. 아시아의 어느 리조트에 가서 느긋하게 쉬자고요. 신혼여행 때 발리에 갔던 우리에게 남쪽 나라의 바다는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우리는 유명한 리조트 섬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타입의 방에 머물게 되었는데 작은 수영장도 갖춘 호화로운 시설이었어요.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가 눈부시게 파랗게 빛나고 있었죠. 오랜만에 들뜬 지영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 사랑을 나눴어요. 제 침대 테크닉에 자신감은 없었지만 지영이는 나름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호텔에서 소개해준 체험 다이빙 투어에 참가했어요. 호텔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해변에서 시작되는 간단한 투어였죠. 우리는 완전 초보자였지만 다행히 가이드가 한국인이었어요. 처음이시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즐겁게 해봐요. 현지 거주 5년이라는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근육질의 몸매였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가 그의 매력을 더했죠. 이번 여행을 위해 지영이는 대담한 검은색 비키니를 준비했어요. 수영복 차림의 지영이가 눈부셨고 그런 지영이를 가이드가 보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우리 일행은 10명 남짓. 모두 한국인이었고 여성 손님들이 많았어요. 한국인 가이드 외에 현지 가이드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슨을 마치고 우리는 바다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바다 속에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우리 주변을 헤엄치고 있었죠. 발이 닿는 곳에서 가이드가 친절하게 우리를 지도해줬습니다. 그래요. 잘하세요 지영씨. 그 상태로요. 문득 보니 가이드가 지영이에게 1대1로 지도하고 있었어요. 불안해하는 지영이의 모습이 어딘가 그에게 어리광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검은색 브라가 지영이의 자그마한 가슴을 매력적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지영이를 이름으로 부르는 가이드의 모습에 저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저는 첫 다이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곧 여유가 생긴 저는 지영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지영이가 가이드와 함께 있었어요. 가이드의 손이 지영이의 허리춤에 닿아 있었고 등 뒤에서 밀착되어 움직이고 있었죠. 가이드의 손이 지영이의 온몸을 더듬는 것 같았고 지영이의 손도 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지영이의 가슴을 덮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가이드는 단지 지영이를 지도하기 위해 몸에 닿은 것뿐일 거예요. 지영이도 그의 행동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내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다이빙을 무사히 마친 것도 있고 우리의 기분은 어딘가 들뜨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님이 지영이 너한테만 붙어있던 것 같던데. 제가 물어보자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빠질까봐 계속 보고 있던 거야 라며 일축하더군요. 와인을 마시는 지영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리조트답게 지영이는 대담하게 어깨를 드러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수영복과 같은 검은색 브라끈이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호텔의 프라이빗 비치에서 야간 바다거북 산란 견학 투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투어에 우리도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는 호텔에 묵고 있는 각국의 관광객들로 총 30명 정도였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오빠 봐봐. 별이 저렇게 예뻐. 와인의 알딸한 취기가 아직 지영이의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드러낸 검은색 원피스에 몸을 감싼 지영이, 무릎 길이의 치마 자락에서 그녀의 다리가 드러나는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섹시해 보였습니다. 바닷가에는 아직 바다거북이 상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프라이빗 비치라 해도 그 거리는 상당히 길었고 우리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변에 앉거나 누워 각자 놀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주변에 있던 외국인 가족과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지영이는 참여하지 않고 파도가 치는 곳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에도 참여하셨군요. 낮에 체험 다이빙을 지도했던 가이드였어요. 지영이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도 한국인 담당이에요. 제가 떨어진 곳에서 지영이와 가이드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저는 모래 위에 앉은 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편안한 모습의 가이드. 그의 손이 지영이의 몸에 닿았던 낮의 광경이 떠올랐어요. 지영씨, 좀 앞쪽까지 가보실래요? 제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가이드가 지영이에게 그렇게 권유했어요. 저쪽에 숲이 보이시죠? 어둠 속에 나무들이 보이는 곳 말이에요. 거기 모래사장 쪽으로 가면 바다거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걷는 관광객은 아직 없어 보였어요. 이 시간이면 벌써 있을지도 모르죠. 가이드의 말에 고민하던 지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 난 먼저 갈게. 오빠는 여기서 좀 더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와. 지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외국인 가족의 아이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물론 그게 아니었죠.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가이드와 함께 해변 끝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이윽고 어둠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상상하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분 이상 지났는데도 둘이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곳곳에서 감탄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바다거북이 상륙한 모양이었죠. 참가자들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저는 숲속으로 지영이를 찾아 발을 들여놓았어요. 천천히 나무 사이를 지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때때로 귀에 닿았어요. 그 외의 소리는 존재하지 않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완벽한 정적 속에서 제 귀에 그것이 들렸어요. 무언가를 참는 듯한 신음소리. 목소리의 주인은 지영이었습니다. 10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답답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높이면서 그 목소리가 나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의 모습을 시야에 잡을 수 있었어요. 지영이는 큰 나무의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원피스가 잘록한 허리 부분까지 거쳐 올라가 있었고 검은색 브라도 이미 벗겨져 있었죠. 하얗게 빛나는 알몸을 지영이는 드러내고 있었어요. 좀 작지만 형태가 좋은 지영이의 가슴에 그 가이드가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그의 머리를 밀어내려는 듯 팔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돼요. 태우 씨. 예쁘다고요? 안 돼요. 남편이 올지도 몰라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남자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듯했고 턱을 들어올리며 낮은 목소리를 흘렸어요. 그곳에는 틀림없이 기쁨의 표정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와인으로 조금 취해 있음을 저는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와의 최근 잠자리. 최근 몇 년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부쩍 횟수가 줄어들었죠. 30대 여자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지영이는 감정을 계속 숨겼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저는 지구력도 없고 침대에서의 기술에도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다지 연애 경험이 없었던 지영이. 저 젊은 가이드 같은 남자답고 경험 많은 남자를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새 지영이의 손은 태우의 머리와 등으로 뻗어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남편인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돼요. 남편인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기쁨의 목소리를 지영이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다른 남자와 불타오르는 지영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한 질투심과 동시에 농후한 흥분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으로 돌아왔어요. 10분 후, 제 눈물 자국도 마른 타이밍에 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당신 계속 여기 있었어요? 원피스를 아름답게 차려입은 평소와 다름없는 지영이. 옷차림에도 머리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몸에는 모래 조각 하나 붙어 있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지영이가 아쉬운 듯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쪽 숲 근처에는 바다거북이 있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가이드가 덤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까 확실히 본 그 사건이 마치 환상 같은 느낌이 들어 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쪽에도 바다거북이 들어왔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이드와 함께 지영이는 바로 거기 모래사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관광객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한국에 도착한 지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지영이의 목소리는 제 몸 깊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저를 흥분시키고 있어요. 오빠, 놀라지 마. 지영이가 임신을 저에게 고백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